다섯 번째로 비 올 때 임장하는 꿀팁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비 올 때 임장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작년 여름 구미랑 대전을 임장할 때 엄청 많이 비가 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아내랑 저랑 우비를 쓰고 임장했었는데 엄청 불편했어요. 일단 우산이 없어서 손이 젖어요. 그 우비를 쓰고 손으로 핸드폰을 만지다 보면 핸드폰 터치가 잘 안 되거든요. 사진을 찍거나 폰으로 지도를 보기에 엄청 불편했어요. 그리고 우비 쓰면은 이 모자 부분이 이 왼쪽 오른쪽에 좌우 시야를 좁아지게 만들거든요. 또 우비 모자가 귀를 덮어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도 했어요. 안 그래도 비가 와서 소음이 엄청 심한데 시야도 좁아지고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저는 우비를 쓰는 거는 좀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비가 온다고 해서 장화 같은 것을 신는 거는 또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장화가 일반 신발에 비해서 무거워요. 그리고 밑창이 얇거든요. 쿠션감이 적어서 오래 걷게 되면 뭐 무릎이나 골반에 무리가 올 수도 있어서 차라리 폭신한 샌들이나 크록스나 쪼리가 저는 훨씬 더 좋더라고요. 아니면 비에 젖더라도 그냥 운동화 신고 다니는 게 더 좋습니다. 비 올 때 신을 만한 신발이 장화밖에 없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장화 끝이 닿는 뭐 그 종아리 부분이나 발 뒤꿈치 부분이 쓸릴 수 있으니까 반창고를 꼭 덧대고 너무 길게 임장하지는 않기를 추천합니다. 크록스 같은 신발을 신고 걷게 되면 발이 불어가지고 물에 닿아서 신발이랑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살이 약해져서 쉽게 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등이나 발 뒤꿈치 같은 곳에는 약국에 가면 방수 반창고를 팔거든요. 그래서 방수 반창고를 그 약한 부분에 까지는 부분에 붙이고 걸으면 부상을 방지할 수 있어요. 이게 비가 오는 날에는 한 15km 이내로 임장하는 것을 좀 추천드려요.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그 부상도 생길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발품보다는 손품을 팔거나 아니면 그 비 올 때 부동산 가세요. 부동산을 방문해 보는 것을 더 추천드려요. 이 폭우 때는 뭐 사람들이 많이 안 오거든요. 폭우를 뚫고 매물을 보러 오는 사람도 적고 손님이 적어서 그 지역 전문가인 부동산 사장님들이 좀 여유로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들이랑 좀 깊은 대화를 또 나눌 수도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 올 때는 뭐 굳이 임장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방 같은 데 내려갔을 때 비가 온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쓰면서 임장을 하시면 되고 그러지 않고 뭐 집 주변을 임장하시게 되면은 임장하지 마시고 뭐 매물 임장을 하세요. 부동산에 가서 그게 훨씬 더 저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여섯 번째 꿀팁입니다. 요새 엄청 덥죠? 요새 뭐 33도, 36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날 삼복더위 날씨에 임장하는 꿀팁과 뭐 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엄청 무더운 여름날에 팔토시나 선캡, 선가드를 하고 뭐 아파트 도심 뭐 어슬렁거리면서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다? 전부 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임장하는 분들이죠. 우산으로 자외선 막는 것도 좋은데요. 양손이 좀 자유로워야 사진도 찍고 뭐 지도도 보고 하니까 뭐 그런 거는 알아서 감안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햇빛 알러지가 있는데요. 저 햇빛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선크림을 꼭 바르시고 뭐 선크림도 땀에 잘 씻기니까 들고 다니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살도 불어요. 그래서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처럼 약한 부분에 피부가 까질 수 있거든요. 쉽게 까질 수 있는 부분은 바세린을 발라주면 부상을 방지할 수 있어요. 발가락이나 아킬레스건이나 뭐 이런 쪽에 물집이 쉽게 잡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부분에는 꼭 바세린 바르고 임장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기 때문에 바세린이나 선크림 뭐 이런 거는 금방금방 씻겨나가는 것들은 갖고 다녀요. 그래서 항상 들고 다니면서 쉬는 시간에 자주자주 발라주거든요. 그리고 뭐 양말 같은 경우는 얇은 발목 양말 같은 거는 절대 신지 말고 스포츠 양말처럼 좀 질기고 두꺼운 신발을 신고 중간 길이 이상 오는 그런 양말을 신는 걸 추천드려요. 뭐 발가락에 물집이 자주 잡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뭐 발가락 그 스포츠 양말 있거든요. 이런 거 신어도 좋아요. 발가락 사이사이에 바세린을 조금씩 도포해주면 뭐 물집도 안 잡히고 더욱 좋습니다. 네, 일곱 번째. 여름 했으니까 이제 추운 겨울, 영하 20도 날씨에 임장하는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재작년인가 임장할 때 천안이랑 청주를 다닐 때 영하 20도, 18도까지 갔었어요. 이렇게 추울 때 바지는 외피가, 바람막이인 재질, 내피가 있고 적당히 두꺼운 트레이닝 바지가 좋더라고요. 하의를 일반적으로 그 폴리에스테르 트레이닝복만 입기에는 너무 춥고
또 그 안에 네이나 타이즈 같은 거를 입으면, 히트텍 같은 거를 입고 임장을 하면 엄청 불편했어요. 이 바지랑 네이랑 그 맞닿는 부분이 뻑뻑해서 걸음걸이가 쉽게 잘 떼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다니면서 추울 때 가장 편하고 바람도 잘 막아주고 체온 유지를 해줄 수 있었던 게 외피가 바람막이 재질이고 내피가 있는 이런 트레이닝복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체온도 유지시켜주고 적당한 두께감 그리고 바람도 막아줘서 좀 임장하기 엄청 수월했습니다. 겨울에는 이 말단지 보온을 잘 해줘야 돼요. 손이나 발, 귀처럼 이 말단지가 시릴 수 있으니까 핫팩은 꼭 챙겨가시고 보온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발이 시렵다고 깔창에 붙이는 핫팩 같은 거를 대면 걷는데 엄청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춥다고 빠르게 걷다 보면 땀이 나기도 하는데 힘들어서 좀 쉬다 보면 땀이 급속도로 식으면서 엄청 추워지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오래 쉬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고요. 더웠다 추웠다를 반복하게 되면 또 감기에 걸리기 쉽거든요. 저체온증도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오래 쉬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차라리 그냥 쭉 임장하고 쉴 때는 따뜻한 음식점 같은 데 들어가서 뭐 국밥 한 그릇 먹으면서 몸을 확실히 녹이고 재정비를 하고 푹 쉬다가 다시 임장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꿀팁들 7가지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장이라는 것은 복기가 필수입니다. 임장 사진을 찍고 와서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엄청 좋아요. 저는 블로그에 기록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이게 관심사가 부동산, 재테크, 임장 뭐 이런 쪽에 갖춰주신 분들이 항상 찾아보고 검색하고 제 블로그에 와서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자기는 뭐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자기는 여기가 좋았는데 이 동네가 좀 별로였는데 여기는 어떻지 않냐?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블로그에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은 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영상이랑 오디오를 그 현장에서 담아와서 편집하면서 또 복귀하게 되고 영상을 만들면서도 시세도 다시 담고 보고 완성작도 여러 번 확인하면서 다시 확인하니까 이게 훨씬 더 기억에 더 잘 남더라고요. 나중에 기억에서 그 가물가물해졌을 때 꺼내보기 쉽게 글이랑 영상 모두 다 기록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임장을 하고 나면 회복은 10kg당 하루 정도를 잡는 게 좋아요. 많이 걷고 오면 무릎 같은 곳에 열감이 있을 수도 있고 열감이 있을 경우는 아이싱 얼음팩으로 이렇게 차갑게 시원하게 해주면 됩니다. 약국에서 얼음 찜질용 팩을 구입해도 되고 아니면 뭐 그런데 괜히 돈 쓰기 싫으신 분들은 택배 시키면 오는 아이스팩 그냥 얼려놨다가 수건에 감아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임장을 짧게 임장을 하게 될 때도 중간에 끊지 마시고 그 생활권은 꼭 반드시 마무리를 하고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퇴근 후 같은 경우는 밤에 아파트 단지 개별 임장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저녁 시간에 그 동네 상권이나 분위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퇴근 후에는 상권이나 분위기를 보러 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만약에 특정 단지를 매수해야 된다라고 해서 매수를 확정해 나가는 단계라면 아침 저녁으로 가보고 분위기를 모두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전에 일주일 정도 휴가를 내고 광주광역시를 임장한 적이 있어요. 상무지구의 모텔을 1박에 2만원 정도 되는 2만원대인 곳으로 예약을 하고 평일에 혼자 50km씩 임장을 다녔어요. 금요일에 아내가 퇴근하고 광주로 내려왔고 제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곳들을 토요일에 다시 한번 아내랑 함께 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는 편의점에서 대충 식사를 하고 숙소에 자려고 딱 누웠는데 TV 위로 벌레가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벌레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저는 그 한 마리만 잡으면 그럭저럭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내는 벌레를 너무 무서워해서 또 나올 거라는 그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잠도 한숨 못 자는 뭐 그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2만원짜리 숙소 그 말씀 안 드려도 컨디션 아시겠죠? 그 엄청 낡고 담배 냄새 쩔어있고 쾌쾌한 냄새 나고 벌레까지 나오는 그런 숙소에서 아내가 같이 자야 된다는 생각에 갑자기 좀 울컥하더라고요.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옷도 안 사고 외식도 자주 못하고 주말마다 임장 다니면서 벌레 나오는 숙소에서 자고 하루에 또 20-30km씩 걸으면서 이렇게 개고생하는데 불평불만 없이 항상 함께 해주는 아내한테 감사함을 느꼈던 시간입니다. 그 혹시 혼자 투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임장하는 동안 뭐 육아를 해주는 배우자분이 있다면 항상 옆에서 몰입을 지원해주는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잘하세요. 진짜 잘해주세요. 이 투자 생활이라는 게 가족과 같은 가족처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갉아먹으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바로 가족들의 희생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시간, 제가 쓰고 있는 시간은 가족 모두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임장 다니면서 제가 쓰고 있는 돈이랑 시간의 무거움을 깨닫고 난 뒤부터는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소중한 시간을 정말 잘 사용해서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도 진심을 다해 응원할 테니까요. 항상 파이팅 하시고 꾸준히 투자 생활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